보신각 기도집회 현장 취재. 1월 9일 대법원은 파기환송 판결을 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2025 새해 첫 토요일, 혹한의 날씨에도 보신각 기도집회 가져. 대법원 판결 선고 앞두고 성도들 만나기 위해 찾아간 현장, 열기 가득. 정경시사 포커스류 제복 대기자. 오는 1월 9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는 정명석 목사 사건 판결 선고가 있다. 기자는 새해 첫 토요일인 1월 4일 오후 5시 보신각을 찾아갔다. 이유는 우리가 선생님의 무죄를 외치지 않는다면 누가 무죄를 외치겠습니까? 라며 매주 화-목-토-1이면 정 목사의 무죄 호소를 위한 보신각 기도 집회를 이어가는 이승구 목사, 그리고 그와 함께 집회를 하는 성도들을 만나보기 위함이었다. 역시 8명의 전사들이 기도 집회 중이었다. 이들은 전사의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체감온도 영하 10도가 넘는 날씨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현장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정명석, 그는 무죄다. 왜 책과 정 목사 고등법원 2심 재판을 다룬 특집 신문 정경시사 포커스 10월 5일 열심히 배포, 홍보하고 있었다. 잠시 기자가 이들을 살펴보니 모두가 알고 있는 얼굴들이었다. 보신각 집회를 이끌고 있는 끈기의 교역자인 이승구 목사, 그리고 그의 딸인 대학 3년생인 이혜은 성도, 조한일 집사와 이연호 권사. 이들은 부부로서. 특히 이연호 권사는 길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정 목사의 무죄를 알리는 호소력 있는 마이크를 잡고 있다. 그리고 보신각 집회는 물론 전국을 돌면서 영상을 통해 기복선을 알리는 기동력 트럭의 일꾼 기행찬 집사, 전주에서 올라온 홍광의 집사, 홍 집사는 보신각 집회 최초부터 전주에서 서울로 참석을 하다가 잠깐 병원에 입원 중에 이날은 새해 첫 토요 집회이기에 참석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최초 집회 후 현재까지 익산에서 한 번도 결석 없이 참석하고 있는 이구명 집사, 역시 꾸준히 나오고 있는 장영남 권사 등 8명이었다. 그 밖에 기자가 아는 출석이 좋은 성도들로는 김성일 장로 부부, 손영석 장로, 이진옥 성도가 있는데 이날은 보이지 않았다. 특히 그간의 보신각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재판부의 잘못된 판결의 부당함을 외치고 기자에게 너무도 친절하게 대했던 황복연 시인이 지난 12월 29일 저녁 갑자기 유명을 달리하여 이날 현장에 없음에는 참으로 애석하고 참담했다. 지병 악화로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 그에게 명복을 빌 뿐이다. 지금도 기자가 운영하는 정경시사 포커스 TV에는 그와 기자가 대담을 나눈 방송이 있다. 이날 저녁 보신각 주변은 매우 시끄러웠다. 윤석열 체포를 외치는 탄핵 찬성 시민들이 대오를 짜 긴 행렬로 지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간 기자가 정 목사 사건을 취재해왔지만 지금은 정 목사 사건이 뭡니까? 라고 물을 정도로 조용한 시국이다. 그러나 이승구 목사는 이 틀을 깨기 위해 계속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이승구 목사 선생님은 무죄를 외치는 것은 우리들의 의무. 기자에게 보내온 정명석 총재 편지 내용 공개하자 모두가 좋아해. 그는 아직도 보신각에서 집회를 하고 있느냐? 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와 함께하는 이곳 성도님들은 오직 선생님은 무죄이고 무죄이기 때문에 무죄를 외치는 것은 우리들이 해야 할 당연한 도리이고 의무입니다. 라면서 억울하기 때문에 그 누명을 벗겨드리기 위해 목 놓아 외치고 호소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와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가 특별히 이승구 목사와 성도들을 현장 취재하는 것은 네 번째로 이유가 있었다. 대법원 판결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5일 전이지만 어쨌든 새해 첫 토요 집회 1월 1일 새해 첫날에도 8명이 모여 집회를 했다고 함이고 또한 대법원 판결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 성도들의 걱정을 알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1심에서 23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6년만 감형 17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 중인 정명석 목사에 대한 각자의 심정을 들어보기 위함이었다.
기도 집회가 끝난 후 일행은 부근 감자탕 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다시 조용한 커피숍에 자리를 잡았다. 먼저 기자가 말했다. 지난해 11월 22일 대법원 상고 중 1심과 2심에서 활동한 변호사들보다는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던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을 선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편지를 정 총재님에게 그간 사건을 취재해 온 기자 신분으로 편지와 무죄책을 드렸는데 그 책과 편지를 받으신 정 총재님께서 답장을 보내오셨다고 말하며 그 내용을 공개하자 모두가 좋아했다. 정 총재님께서 기자에게 주신 답은 경력사는 내가 봤으니 힘내고 열심히 해요. 안녕. 너무 수고하십니다. 변호사면 여기서 만났건만 언제 모두 끝나면 면회라도 하지요. 안녕. 끝까지 하자고요. 하면 이기고 깊이 파면 팔수록 우리 유익입니다. 인맥을 잡아서 만들어요. 꼭. 기자로서는 정 목사 사건을 취재해온 중 처음으로 받아온 정 총재님의 친필이었다. 바로 기자가 드린 편지 말미에 써준 정 총재님의 답변이었다. 이어 기자는 8명의 참석자들에게 1월 9일 대법원 판결 예상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1분간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먼저 이승구 목사가 답했다. 8명의 전사들에게 1분간 인터뷰. 모두가 무죄로 풀려날 것 확신. 2심 고등법원에서 인정 못한 증거 대법원에서 인정할 수도 있어. 선생님은 잘못이 없습니다. 돌아오실 것입니다. 예수님 같은 분으로 우리들에게 무한한 도움을 주셨고 선생님께서는 삶과 말씀을 행하시며 가르쳐 주신 분으로 무조건 우리들에게 돌아오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어 조한일 집사가 판결 유무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선생님은 무죄입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실체를 가르쳐 주신 분인데 이런 분을 세상에서 알아주지 못하는 것이 억울할 뿐이고 한편에선 지켜드리지 못함에 죄송하고 아쉬울 뿐입니다. 나오실 것을 믿고 있지만 염려도 됩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기행찬 집사는 선생님에게 받은 은혜가 있는데 지금 현실을 보면 죄송하고 슬픕니다. 털어도 먼지 하나 없는 분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선생님은 사랑을 베푼 분입니다. 무조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에서 온 홍광희 집사는 꿈을 꾸었습니다. 황금 옥토밭과 황금 씨앗이 있었고 옆에는 하얀 비닐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밭에 비닐을 덮고 구멍을 뚫어 씨앗을 심으면 새싹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고 가신 선물이기에 좋은 일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어 이현호 권사는 대법원의 대법관들은 분명히 선생님이 무죄라는 것을 알 겁니다. 그러나 여론에 휘말려 고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재판을 하지 말고 양심대로 판결을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으며 수많은 제자들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황금성에 이르게끔 기도해주시는 선생님의 감사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장영남 권사는 비교적 짧게 답했다. 선생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1월 9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승구 목사의 딸인 이혜은 양도수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따르고 존경함에는 말씀 때문인데 그 말씀을 듣고 젊은이들이 좋은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계속 주실 선생님이고 또 죄가 없는 분위기에 나오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답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익산에서 온 이구명 집사가 말했다. 21살 때부터 현재까지 30년간 선생님께 많은 가르침을 받고 그로 인해 예수님을 직접 뵙기도 했던 저로서는 선생님을 배울 때 평생을 오직 베푸심과 사랑, 기도로 살아오셨기에 무죄를 확신하면서 그 영광을 하늘 앞에 돌립니다라고 답했다. 8명의 답들이 모두가 진지하고 감동적이었다. 이에 기자도 한마디 했다. 사실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빨리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과 전 성도 간에 나는 카톡 내용, 그리고 김도영이 피해 여성과 짜고 금전을 노리는 목적으로 기획 고소를 했다는 증거를 2심인 고등법원에서는 인정을 못했지만
대법원에서 인정을 한다면 파기환송으로 정 총재님은 여러분들 곁으로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모두가 할렐루야라면서 박수를 쳤다. 출처 정경 시사 포커스.